네, 우리 증시 설 연휴로 이번 주는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기분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시장 전망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제 기자 이번 주 시장 다행이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 한 주 어땠습니까? 네,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 뉴욕 증시가 반등하면서 이번 주 우리 시장이 고스란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먼저 나스닥 상황부터 살펴보시면 이번 주 13,770까지 떨어졌던 나스닥이 사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7% 넘게 올랐고요. 지난 밤에는 메타의 영향으로 3% 넘게 하락하면서 충격을 줬지만 우리 시장은 우려했던 것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설 연휴 전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2,60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는 다행히 설 연휴 직전 상승세를 탔고요. 연휴 이후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번 주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급락에도 우리 시장이 이렇게 견조했던 이유에 대해서 증시 전문가는 우리 시장이 1월 중에 상대적으로 조정이 심했던 데다가 설 연휴 기간 미 증시 급등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수급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이 되는 게 그간 환율이 1,200원대에서 움직이면서 긴장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외국인 매수세는 지속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 기자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들인 겁니까? 네, 이번 주 외국인은 2,5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환율이 사흘 연속 1,200원 위에서 움직였지만 국내 시장 낙폭이 워낙 컸던 탓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 오늘 장중 1,2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에는 대부분 시총 상위주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4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계속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상장에서 내내 약세를 보였던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주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50만 원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들은 이번 주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6천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네, 종목 얘기하자면 이번 주는 우리 시장보다 뉴욕 증시 종목들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특히나 간밤 메타, 페이스북이죠. 26%나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총이 한화로 1,0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기업이 이렇게 빠지는 걸 보면서 성장주들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전날 나스닥이 3% 넘게 빠진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메타로 회사명을 바꾼 페이스북의 어닝 쇼크 영향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메타의 시총은 2,300억 달러 증발했는데요. 그나마 장 마감 후에 아마존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3대 지수 선물은 반등을 했지만 월가에서는 90년대 말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한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신인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동부 시간 3일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는 26.39%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우리 돈 300조 원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총 기준 코스피 2, 3, 4, 5위 기업인 LG에너지 솔루션과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 4곳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만큼의 돈이 하루 만에 한 종목에서 증발한 겁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발표와 전망이 이 회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순이익도 감소했지만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광고 매출 부분에서 올해에만 앞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메타의 우울한 전망은 다른 소셜미디어 업체뿐 아니라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결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74%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초 애플과 구글의 호실적이 미국 증시 랠리를 이끌었던 것과는 상반된 흐름입니다. 월가에선 실적과 가이던스에 따라 투명하게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보고는 아주 큰 주가 손실을 불러오는 환경이라며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기업들의 고밸류에이션 문제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TD 아메리트레이드의 수석 전략가인 JJ 키나는 하락장마다 미국 증시를 견인했던 이른바 바이더딥, 조정장 때마다 들어오는 강한 매수세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연 1.8%를 다시 돌파하는 등 대형 기술주 투자 심리에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점,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장마감 후 아마존이 호실적을 보이면서 애프터마켓은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기록적인 돈의 쏠림 현상이 미국 증시에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최근 시장에서 낙관론이 옅어지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네, 항상 이런 기술주들이 흔들릴 때 비유가 되는 게 90년대 말, 그러니까 닷컴 버블 시기입니다. 지 기자, 그 당시를 이제 되돌아보면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나스닥이 또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90년대 말 인터넷 기반 기업이라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장세가 펼쳐진 적이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나스닥 지수가 400% 상승했는데요. 이후 2001년 시장이 붕괴되면서 투자자들은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조 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사라진 기업도 있는데요. 부닷컴은 초기 인터넷 쇼핑몰이었는데 당시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지만 결국 몰락했습니다. 또 웹배는 온라인 슈퍼마켓을 표방했던 온라인 식료품 배달 기업이었는데 3년간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9,600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대형 물류센터 등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파산했습니다. 또 빈즈닷컴은 국내까지 진출했던 기업인데요. 인터넷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웹 화폐 빈즈를 발행하는 기업이었는데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네, 당시 상황 잠시 또 짚어봤지만 그때 살아남은 기업들은 여전히 또 견고하게 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대형 기업들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기술주 장세에서 옥석 가리기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함께 주가가 폭등했지만 다시 폭락하는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제대로 영위한 기업들은 지금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시스코, 퀄컴 등이 당시 위기를 잘 버텨냈던 기업인데요. 따라서 증시 전문가들은 기업의 실적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유동성이 회수되는 과정에서는 기업의 실적이 주가의 향방을 가르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했던 알파벳과 애플, AMD는 주가가 상승했지만 어닝 쇼크가 나온 메타는 두 자릿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신 종목들이 우리 시장 서학개미들이 또 많이 담은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수익률이 어떤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올해 들어서 서학개미들의 수익률은 평균 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주식인 테슬라나 애플, 엔비디아 모두 지난달 두 자릿수 하락을 겪었고 또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들도 큰 폭의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서학개미들은 다시 저가 매수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서학개미들이 선호주도 실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 시장도 성장주가 눌리고 있는 상황인 건 비슷한데 그러면 우리 장도 미국과 비슷하게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우리 코스닥도 닷컴 버블 당시에 지수가 2,600까지 오르는 등 거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나스닥 차트에서 현재 지수가 닷컴 버블 당시의 지수를 뛰어넘은 상황이었지만 우리 코스닥의 경우에는 닷컴 버블 당시 3분의 1 수준에 현재는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닷컴 버블만큼의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대감으로 올랐던 성장주의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미 연초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서 대표 성장주 ETF들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성장주들은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성모 삼성증권 센터장도 올해 본격 긴축 모드 진입을 감안하면 이들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정당화되기 힘들다면서 향후 실적이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구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승창 KB증권 센터장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면서 인플레 우려 완화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 한국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실적과 인플레이션입니다. 다음 주가 중요한 게 미국에서는 고용, 소비, 인플레 필수 지표들이 발표되고 우리 시장은 대표 성장주들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밤 나올 미국의 고용 지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발표된 민간 고용 지표에서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30만 1,000건 감소로 집계가 됐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일시적으로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10일에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인플레 상황과 고용 상황에 따라서 연준이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지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다음 주 줄줄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카카오를 비롯해서 카카오뱅크, 또 위메이드 등 성장주 실적에 주목해 보셔야 하고 또 주가 움직임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9일에는 코덱스 2차전지 ETF와 타이거 2차전지 ETF가 추종하는 지수의 리밸런싱이 진행이 됩니다. 약 4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LG 엔솔에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LG 엔솔의 주가의 움직임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 분석과 전망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의 우리 시장 흐름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성근 수석연구원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는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우리 증시는 오늘 비교적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원화도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전일 미국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아마존 실적이 나오면서 미국 선물 지수는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이제 국내 시장도 좀 이어갔다 일단 보고 있고요. 환율 관련해서는 좀 전일 있었던 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ECB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조금 더 매파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유로존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예. 유로 강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원화도 조금 반등한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추가 조정이 이어질 거다 이런 불안감이 일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일시적이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바닥을 찍고 올라선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는 우선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일시적으로 뚫었던 12개월 후행 PBR 1배 수준이 2,600이나 2,650 이 정도 사이로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나올 어떤 매크로 지표나 그리고 좀 연준 위원들의 동향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켜볼 부분이 좀 많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지금 또 기업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기업들 실적 대체로 어떤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4분기는 아무래도 좀 일시적인 그런 비용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경향이 커서 좀 4분기 실적 자체는 크게 기대할 거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최근에 2022년 전체 실적은 좀 상향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 상향세를 보이는 어떤 반도체라든지 IT 하드웨어, 금융 이런 소수 업종들을 좀 중심으로 앞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향성이 엇갈리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앞서 실적 얘기하면서 예.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안정적으로 좀 실적이 계속해서 사양돼서 지키는 그 대형 퀄리티 그런 스타일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반도체, 하드웨어, 금융 이 부분이 이 스타일에 좀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